저는 과거에는 국방연구원에 있다가 중앙일보에 와서 국방부 수비기자를 16년쯤 했습니다. 그래서 96년에 강릉 무장공비 98년에 잠수정 사건 이런 것들을 다 제가 취재를 해봤었는데 사건을 보니 이번이 가장 큰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3월 26일 날 밤에 한 10시 반쯤에 저희들이 연락을 처음 받고 그때부터 기사를 쓰고 취재를 하고 현장에서 국방부가 대응하는 것 그리고 청와대 또 국민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기사로 처리하고 관찰하면서 오늘 이 회의장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관찰하면서 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함께 다 보셨겠지만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번 사건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상황이 크고 또 다른 혼란이 오고 또 앞으로 대응을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우선 이번에 폭침 그러니까 천안함을 폭침시킨 이 상황 사건 자체가 무슨 우리가 평소에 쓸 수 있는 우리가 의뢰로 많이 추정하고 있는데 의뢰라는 수중무기라고 하는 것은 전시에나 쓸 수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군에서도 그렇게 대비를 해왔는데 이것을 테러처럼 말이죠. 평시에 사용하다 보니까 정말 황당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이 상황이 큰 것은 이게 해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최원일 함장이 한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를 했는데 이함대에서 합참을 보고하기는 파공이 생겨서 침수 중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합참에서는 그러면은 안전한 데 옮겨가지고 물을 빼면 되겠네 이렇게 대응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바로 우리가 북한의 잠수함 기지라든지 이런 데를 바로 공격해버릴 수도 있었는데 그런 데를 놓치게 돼서 또 국민들이 실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아까 차대현 박사께서 발표했었지만은 우리가 위기 조치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 정부의 체계가 좀 미비했다. 그 사이에 과거의 정부에서 NSC라는 게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정부가 바뀌면서 우리가 반대 효과로 줄이다 보니까 그런 게 미비했다 이런 게 있었고요. 또 우리 국내 여론도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잘 아시지만 우리는 단순히 그저 민주국가가 아니고 북한이라고 하는 서로 대응하는 이 공산주의가 있고 이들이 또 국내에 연계된 세력들이 있고 이런 세력들은 여러 가지 상황을 해서 국민의 생각을 판단을 혼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저는 가급적 언론은 제대로 보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고 잘못 보도를 하면은 제가 취재를 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제독이 부산을 공격하지 않으려고 상황이 되지 않으니까 작전할 수 있는 여건이 승리되지 않아서 작전하지 않고 있었는데 선조가 계속 나가서 공격하라고 하는데 가서 공격하면 우리 수군은 조선 수군은 다 괴멸되게 뻔하고 해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외가 교란을 해가지고 우리 조정을 혼란하게 만들어서 결국 백의조가 나가고 원균은 나가서 그리고 칠전량 해전에서 우리 조선 수군이 다 괴멸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결국 우리 심리전을 잘못하게 되면은 여론이 잘못 반영해서 마구 보도를 하게 되면은 결국 우리 해군은 전투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발휘 못하고 그런 사기도 저하고 이런 전략 부재 상황이 올 수도 있고 해서 이런 데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저희 기사 쓰려고 했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어제 해군에서 전 언론사에 대해서 정정보도 명예훼손을 했는데 제가 있는 회사만 빠졌습니다. 거의 모든 데 다 정정보도하고 명예훼손을 했는데 그래서 그래도 참 제대로 하려고 했다 이런 생각이 정말 천만다행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보면은 아까 한영석 박사님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전쟁이 일어난 지 되게 40년 정도가 지나면 전쟁을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40년이라는 이 횟수가 되게 한 세대가 지나고 다음 세대가 오기 때문에 잊어버리는데 지금 60년 전쟁이 시작된 한국 전쟁이 60년이라서 당연히 잊어버렸고 6.25 전쟁이 몇 년도에 일어난지도 국민들이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 사건이 발생돼서 사실 우리 스스로를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오히려 계기가 돼서 전화위복으로 삼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차재훈 박사님 발표 논문 82페이지에 보시면은 거기 아까 그 세 번 1차 연평해전과 2차 연평해전 그리고 이번에 3.16 폭침 이걸 보면서 1차 연평해전 때는 우리 청와대 정부가 먼저 쏘지 말라 그리고 확전하지 말라 그리고 그 자리를 지켜라 이래서 우리 해군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또 우리 국방부 합참하고 이함대 작전사 이런 데서 굉장히 우리 군의 원칙을 잘 지켜가지고 대응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승리를 했고 2차 연평해전 때는 청와대는 원칙을 아까 그 세 가지 토건을 지키는 바람에 사실 우리 군으로서 대단히 불리한 상황이었는데 합참에서도 애매모호한 입장이었고 현장에서도 정확한 지침을 지켜가지고 어떤 군사적인 원칙을 못 지켜서 그래서 저는 당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에도 보면은 정부는 방침은 지킨 것 같고 그러나 대응 체계는 좀 미비했던 것 같고 국방부 합참은 오늘도 원칙을 지킨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당했다 이런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이 3박자가 다 맞아야만 그리고 그보다는 또 우리 군에서 스스로 잘해야만 이런 걸 예방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첫 번째는 북한이 전술을 바꿨다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북한 쪽이 정규 해상전에서 정규전을 하려고 했었는데 하니까 한 며칠만 전투를 하면 북한 해군이 거의 다 사라진다. 우리한테 다 괴멸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제는 비정규전으로 가자. 그래서 북한이 지금 육군에서도 보면은 경보병 사단, 경보병 연대를 전방에 전부 다 배치를 해가지고 정기전과 비정기전 배합전을 하고 있는데 이 모택동의 전격 뭡니까 유격전 전술을 해군에도 전술을 적용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여기에도 대비를 해야 되고 그동안 우리가 해군이 사실 대양해군으로 하다 보니까 이쪽에 약간 두 개를 동시에 다 하지 못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해군의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려다 보니까 이쪽에 좀 미비했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좀 앞으로 대비를 해보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이걸 취재하면서 보니까 북한은 이 수중 전략을 굉장히 강화하는 것 같습니다. 이란과 연계가 굉장히 많고 이란에다가 6호급 잠수정을 수출을 했고 이란은 중국에서 도입한 EM-52라고 하는 사출용 기대, 중국말로 자항기대 이런 것들을 수입해가지고 6호급 잠수정에 장착한 그런 사진이 있었습니다. 장착해준 사람들은 북한 사람 얼굴로 보였습니다. 제가 볼 때도 인터넷에 나와 있는 사진인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사출용 기뢰라는 것을 갖다가 북한이 사용할 경우에는 의뢰도 있지만 사출용 기뢰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걸 북한이 후방의 그 지역에다가 만약에 해놓을 경우는 북한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북한 후방에 상륙 작전을 하려고 할 때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출용 기뢰를 뿌려놓으면 이게 한 몇백일 동안에 작동할 수 있습니다. 한 200일, 300일 정도 작동하면은 그 사이는 우리가 가령 원산이라든지 또 서해안, 북한의 서해안, 후방 공격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 북한은 우리 남쪽으로 풀로 전투력을 투사를 할 수 있고 따라서 우리가 오히려 더 불리하게 된다. 우리가 초기 해군 작전을 하고 난 뒤에 더 추가 2차 작전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